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러 닥터. 오늘의 주제는 인체의 중심이 흔들리는 허리 디스크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허리디스크 환자 조사에 따르면 2006년 210만 명이었던 허리디스크 환자 수가 6년 새 100만 명가량 증가해서 3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더욱 놀라운 것은 그중 20대에서 30대 젊은 허리디스크 환자가 전체 환자 중 무려 15%나 차지하고 있었다는데요. 예. 때문에 일각에서는 허리디스크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국민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죠. 네, 그렇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허리가 무너지면 건강 전체가 다 무너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유아러 닥터에서는 강남 베드로병원 신경외과의 윤강준 원장과 함께 허리 디스크의 원인과 치료법, 또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강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허리 디스크인데요. 우리 살다 보면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일상생활도 불편해지고 내가 허리 아파서 벌써 어떡하나 이렇게 막 염려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허리는 일단 우리 몸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써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 운동 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소한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새 이제 중년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복부 비만이 중요한 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저 복부 비만하면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실제로 복부 비만이 있게 되면 사람이 이제 체형이 변하게 됩니다. 체형이 변하다 보니까 허리의 근육이 약하게 되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제 통증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 근육통이 진행되다가 심지어는 이제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디스크까지 영향이 돼서 총체적으로 디스크로 진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보통 요통하면 떠올리게 되는 질환이 허리 디스크가 아닌가 싶은데요. 허리 디스크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리의 구조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뼈는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렁뼈는 굉장히 우리 몸의 쿠션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뒷부분으로 신경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사소한 충격이나 또 퇴행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물렁뼈가 손상이 오게 되고 이 손상이 신경을 자극하게 되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다 보니까 디스크 탈출증을 줄여서 그냥 디스크 하면은 이것이 신경을 누르고 있구나 하는 것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외래에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을 이렇게 종종 치료하는데요. 일반인들은 허리 아픔 이게 단순하게 디스크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원장님, 그냥 단순히 허리 아프다고 다 디스크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이 허리 아픈 거 외에 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경이 눌려서 허리가 많이 아프겠구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처음에는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허리는 아프지 않고 엉덩이가 아프고 또 허벅지가 아프고 종아리 쪽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잠을 똑바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뭐 칼잠을 주무신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서 제 환자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시간을 놓쳐가지고 마비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다든지 발목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면 실제로 와서 정밀 검사를 해보면 허리에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가 퇴행으로부터 오는 질환이라고도 하고 보통 30대나 40대부터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었는데 요즘은 20대 또 10대 학생들까지도 많이 디스크를 앓고 있어요. 이렇게 디스크 퇴행을 부추기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 건가요? 일단 생활의 습관이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변화가 된 거죠. 과거에는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서서 일한다든지 몸으로 하는 일이 많았지만 요새는 현대화되다 보니까 이제 앉아서도 거의 모든 생활을 합니다. 30, 40대 직장인들 보면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다 보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치우치게 되다 보니까 근육에 변화가 생기고 그렇죠. 그것이 디스크에 어떤 영향이 가게 되고 처음에는 손상된 부분이 작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점차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디스크까지도 산성화라는 어떤 퇴행의 변화를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또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수험생들 보면은 하루 종일 경쟁이 세다 보니까 뭐 수험생들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른 자세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자세 그리고 운동 부족이 겹쳐지다 보면 왕왕 수험생 중에서도 예. 허리가 아파서 네. 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올바른 자세와 운동이 중요한데,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젊은 사람, 어린 사람한테도 디스크의 퇴행, 산성화가 네네. 생기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디스크의 퇴행성 혹은 그 산성화가 척추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게 있으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할 텐데요. 좀 설명해 네네. 주시죠. 네. 그 디스크의 산성화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해드리면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 여성분들에게 피부에 이제 트러블이 있을 때 보면 산성화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네.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그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 디스크도 가장 효능이 좋을 때는 약간의 알칼리성일 때 그것이 이제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어떤 충격이나 또 외상에 의해 가지고 한 부분이 손상이 되면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죠. 이것을 그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주변 부위의 정상적인 디스크에도 산성화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성화가 진행은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분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비되는 물질이 신경에 자극이 되고 신경이 자극이 되면 요통하고 다리 저림 증상이 있다가 더 진행이 되면 심지어는 마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디스크가 산성화됐다라는 건 어떤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디스크가 산성화되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탐침을 이용해서 조직의 산성도를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요즘은 기술 발달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MRI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디스크의 산성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탐침을 찌르는 것보다도 디스크를 MRI를 촬영해서 검게 보이는 부분을 그 산성도를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예. 쉽게 또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허리디스크의 치료법도 참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체의 중심이 무너지는 질환 허리디스크. 워낙 흔한 질환이기에 그 치료법도 다양한데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법으로 나뉜다. 허리디스크의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인 중화치료. 디스크 안에 영양분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산성화된 디스크를 중화시키고 고유의 탄력성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 약물이나 주사요법 같은 걸로 최대한으로 보존적 요법을 실시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심한 요통, 허리 통증이나 그 다리 저림 증상이나 뭐 이제 다리의 그 근력 같은 게 약해지는 신경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은 그 수술을 고려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수술적 치료법 중 대표적인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 특수 현미경을 이용해 협착이 된 부위를 직접 관찰하며 좁아진 신경관을 넓혀주는 수술이다. 최소 절개로 출혈이 거의 없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디스크 구성에서 안에 이제 연골이 있고 밖에 사는 섬유윤이 있거든요. 그 연골이 아예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터져 나와서. 그런 경우는 쿠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남아있는 디스크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공 디스크를 끼워야 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다리 통증보다는 그 허리 통증이 심해서 앉아있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공 디스크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환자 예후에서도 좋은 거죠. 디스크의 변성으로 디스크의 기능이 소실되었다면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척추뼈가 마모되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인공 디스크가 원래 디스크를 대체해주기에 척추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인체의 중심이자 기둥인 허리.
바른 생활 자세는 기본.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치료와 허리 근력 강화 운동으로 소중한 허리 건강하게 지키자. 네.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 허리 디스크 환자들을 아주 자주 만나고 치료하게 되는데요. 예.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통증이 아주 심하면 이건 수술해야 되나 보다 이런 공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원장님, 네. 통증이 심하다고 꼭 수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있을 텐데요. 네.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진료실에서 어떤 분은 오셔서 저는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저는 꼭 수술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신경에 눌린 정도에 따라서 90% 이상의 환자들은 실제로 수술 없이도 주사 치료나 또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디스크의 중화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신경 차단술이나 또는 신경 성형술 등을 통해서 비수술적인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따금씩 허리 통증을 느끼곤 그래요? 하는데요. 네네. 조금 전 영상을 보니까 수술이 아니라 주사만으로도 네. 산성화된 네네.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다는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이런 주사요법이 허리 통증을 느끼는 환자라면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대부분의 환자에서 아까 90%의 환자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신경이 많이 압박이 되어 있다든지 예. 또는 척추의 구조가 어긋나 있다든지 또는 골절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수술을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방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디스크가 달아져서 구조의 변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수술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수술 얘기를 하면 환자 입장에서 혹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노력 들였는데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나 하고 그렇죠. 이제 염려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런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나요? 그 디스크가 이제 완전히 달아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사 치료로 좀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야말로 그 소재 개발로 인해서 정말 그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그 어르신들 보면 무릎 관절이 닳아가지고 인공 치환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 소재가 잘 개발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소재 개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허리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 수술의 또 특징은 허리를 째지 않고 배로 수술하는 것입니다. 배로 수술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제일 튼튼한 근육이 허리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근육을 보존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또 복부로 수술하기 때문에 이 피가 나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 디스크의 특징상 우리 몸에 있는 디스크의 상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기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또 좋은 점은 근원적인 치료를 했기 때문에 재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워낙에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다 보니까 그 환자 상태에 따라 꼭 네.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네네. 원장님, 이럴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치료법이 많다 보니까 비수술적인 거 또는 또 공인되지 않은 치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 발목에 힘이 빠져가지고 목발을 짚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더 지나서는 대소변 장애가 있어서 그것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특히 그 당뇨와 그 동반되어 있는 환자 중에서 신경이 마비가 약간 있을 때 또 신경을 회복시키려고 스테로이드라는 그 주사를 사용하게 되면 네. 신경의 손상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수술 자체도 커지게 되고 또 마비가 있었기 때문에 재활 기간이 커지게 되고 또 재활을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또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 선생님한테 가셔서 예. 일찍 치료를 하면 옛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리로 막는다고 네. 예, 예. 조기에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비교적 쉽게 비수적 방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듯 허리 디스크 또한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시간을 지체할수록 치료법은 아무래도 더 복잡해지고 예. 완치도 어려울 뿐 아니라 비용도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찾아가서 전문의에게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 예. 우리 유아라 닥터 시청자분들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알약톡톡에서는 허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정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알약톡톡의 조서영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허리의 근력을 키우려고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허리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이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활에 초점을 맞춘 재활 운동법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허리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재활 트레이닝.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유사히 요통을 호소하던 조소영 리포터. 이 기회에 재활운동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고요. 재활운동센터에 들어서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운동기구들. 일반 피트니스 센터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 재활운동이란 게 무엇인가요? 관절이 일정한 상태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저희의 첫 번째 목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뭐 덤벨이라든지 근력 강화, 그다음에 뭐 고유수용성 감각 기능, 그다음에 금 파워,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쓰기 위한 그런 기능적인 활동들까지 해서 이러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실시하는 게 재활 운동입니다. 허리 운동하면 윗몸 일으키기가 최고인 줄 아는 서영 씨. 아이고 저러다가 탈라지 탈라. 서영 씨, 허리도 아픈데 무작정 윗몸부터 실시하시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허리 운동에는 윗몸 일으키기도 좋을 수 있지만 재활 운동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활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재활 운동이란 스포츠 의학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허리 건강을 위한 첫 번째, 버드독 운동. 요추 후면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허리 건강을 위한 두 번째는 코어 플론 브릿지 운동. 요추 전면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허리 건강을 위한 마지막 운동은 사이드 브릿지 운동으로 요추 측면 안정성을 돕습니다. 이상 허리 재활 운동 배우기 끝! 오늘은 허리에 도움이 되는 재활 운동법 배워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요 며칠 저를 괴롭히던 허리 통증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동작 틈틈이 하시면서 허리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약톡톡의 조서영이었습니다. 네. 아플 때는 운동도 좀 조심해서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보다 아프기 전에 근력 강화를 위해 틈틈이 운동을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네네.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 중에 운동을 열심히 하자는 사람도 있고, 네네. 아니다, 누워서 쉬어야 된다 하는 네네.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근육에서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급성기 한 2, 3일 정도에서는 아무래도 근육이 붓기 때문에 쉬면 이제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이 보면 허리에 복대를 차고 뭐 한 달, 두 달 정도 계속 누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리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운동을 해줘야지만 근육의 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성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의 밸런스를 맞이해줘야 예. 재활 기간이 짧아지고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찬스가 줄어듭니다. 예. 네. 또 이번에는 시청자 질문입니다. 주변에서 허리 디스크에 오래 걷기만 한 운동이 없다고 하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허리에 충격이 가해질 것 같은데 네네. 걷는 운동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네.
일단은 누워 있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적절히 스트레칭 해주고. 근데 이제 걸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팔자 걸음 걷듯이 걷는 것을 권하진 않고 저는 3가지를 권합니다. 숨이 차게 걸어라. 그 다음에 이제 맥박이 빨리 뛰게, 네. 땀이 나게 걸어라.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뒤꿈치에서 이제 엄지로 바른 걸음으로 빨리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 걸음을 통해서 항상 바른 자세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 허리 아픈 사람들 이렇게 보면 걸음걸이가 항상 꾸부정하고 네. 갈지자 비슷하게 걷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허리가 요통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 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역시 평소에 꾸준한 운동이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 베드로병원 신경외과 윤강준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분들이 나는 허리 디스크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듯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예. 다만 평소에 얼마나 허리 디스크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예방하도록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죠. 네, 물론입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선 허리의 소중함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선행돼야겠죠.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가요? 유아로 닥터 트위터를 통해 남겨주시면 최고 권위의 전문의들이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